자, 이제 두 번째 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으로 갑니다. 자, 요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처럼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우선 수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. 자, 여러분, fx가 x제곱이라는 함수예요. 그랬을 때 만약에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fx의 값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x제곱도 아마도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fx에서 x가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도 어떤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수렴한다 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그래프에서 y는 fx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죠. 자, y는 fx의 그래프에서 x가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.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뭐에 가까워지나요? fx는 그렇죠. x가 a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fx는 알파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x가 선생님이 한 가지 빠뜨렸죠. x가 실제로 a와는 다른 값을 가져야 됩니다. x가 a랑 다른 값을 가지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 갈 때 fx라는 값이 알파라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되겠고 또는 우리한테 더 익숙한 방식으로 써보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이다 이렇게 써줍니다. 그래서 우리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이제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죠. 자, 이 그래프에서 x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즉 x가 1은 아니면서 1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무엇에 가까워지고 있나요? 여러분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큰 쪽에서 오든 fx는 2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. 즉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지금 fx가 x 플러스 1이죠.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 플러스 1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는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2이다. 또는 뭐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2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수렴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gx는 x-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. 자, 이 gx는 x-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. 자, 우선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위에 fx의 그래프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.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? 자, 일단 gx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? 그쵸? 분수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gx의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fx와 gx는 정의역이 달라서 정확하게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자, 그러나 x가 1이 아닌 경우에 이 gx에서 분자는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x 마이너스 1이 약분이 될 수 있죠. 약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x가 1이 아니라고 제안했기 때문이에요. 따라서 우리는 gx라는 함수를 x 플러스 1인데 x는 단 1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.
자, 그래서 이 gx라는 함수는 x가 1일 때만 제외한다면 fx하고 같은 함수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 gx는 x가 1일 때 정의가 되지 않았죠. 그러나 우리는 이 함수에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있겠죠. 왜냐하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x가 1과는 다른 값을 가지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x가 1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.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도 보자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역시 gx는 뭐에 가까워진다? 2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도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. 결론적으로 함수 gx가 x는 1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자, 잘 이해가 되었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상수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fx는 c라는 이런 상수함수가 지금 주어졌죠. 자, 여기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? x가 a랑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상수함수 c라는 상수함수는 어때요? x가 a에 가까워지면 fx는 당연히 항상 c가 되겠죠. 여기서는 물론 c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딱 c가 되고 있죠. 이럴 때에도 우리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c에 수렴한다.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c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여러분 그래서 수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다 잘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열의 극한에서처럼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. 자, 우선 첫 번째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. 자, 그럼 이런 발산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, fx는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서는 지금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? x가 0에 가까워지면 어때요? fx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. 여기서도 음수 쪽에서도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계속 커지고 있죠. 이렇게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무한히 양의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히 커진다면 우리는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물론 0으로 갈 때뿐만 아니라 임의 값에 대해서도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무한히 커진다면 우리는 이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. 그렇다면 옆에 나오는 gx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값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. 이럴 때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것도 임의점 a에 대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값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면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물론 발산하는 경우가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좌극한 우극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으로 우리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x가 무한히 커질 때 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자, 여러분 이 첫 번째 fx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. 여기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의미 알겠죠?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fx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? 그렇죠. 0에
한없이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, 이것의 의미는 뭐겠어요? x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. 그랬을 때 fx 역시 점점점 뭐에 가까워져요? 역시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gx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여기서도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? x가 양수로서 절대값이 점점 양수로서 그 값이 커지고 있다면 fx는 계속 올라가죠. 즉, 역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커진다면 이게 계속 역시 올라가죠. 그래서 여기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x가 무한히 커질 때와 또는 음수로서 절대값이 무한히 커질 때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여기 주어진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어때요? x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자, 여기서 보니까 5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뭔가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면 fx의 값은 쭉 0인 걸 알 수 있죠. 근데 x가 5에 가까워지는데 5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fx의 값은 쭉 1인 걸 알 수 있죠. 이렇게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그 뭐에 가까워지는가와 5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네요.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그쵸. 없다가 맞아요. 우리가 초반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즉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딱 하나의 값 알파에 가까워져야지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은 x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죠. x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5보다 큰 쪽, 즉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, 즉 5보다 플러스 알파겠죠. 플러스 5보다 좀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는 0에 수렴하죠. 자, 그 다음에 또 x가 5에 가까워지는데 5보다 좀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는 그렇죠.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이렇게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가 0에 수렴한다면 우리는 이 0을 x가 5로 갈 때 fx의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우극한. 5보다 큰 쪽이 오른쪽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요. 5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그 극한값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우극한이라는 것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, 즉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좌극한이라는 것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뭔가 베타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 베타를 fx의 좌극한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본 것처럼 우극한은 플러스, 좌극한은 마이너스를 뒤에 표현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. 그러면 결국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? 바로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한 fx 값이 존재하고 또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도 존재해서 이 둘이 서로 어떨 때, 그렇죠, 같을 때 바로 우리는 이것을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우극한, 좌극한의 의미, 또 극한의 의미 다 이해되셨죠? 자,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개념 짚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문제도 다루어 보기로 해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